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통통 토크쇼 28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대 시의회에서 해미, 고북, 부석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이수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수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산시의회 구의장 이수의입니다. 네.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만나서 이수희 의원님이랑 오늘 토크쇼를 한다고 했더니, 여자 의원이야? 이수희 말고 이수의 이렇게 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크 벗고 하시죠? 이게 칸막이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진행하시죠, 의원님? 네네, 네. 아이고, 살 것 같습니다. 네. 이 칸막이가 있어서, 네. 원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술자리 가졌었던 몇 안 되는 의원님이신데, 술자리 가졌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 술 한잔 사주신다고 했던 약속 왜 안 사주시는 건가요? 아이고, 제가 또 그런 약속을 또 했었나봐요. 근데, 네. 저를 그렇게 또 이렇게 훌륭하게 존경하는 또 우리 네. 또 위원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감사하게 느끼고요. 네. 사소한 일이라도, 네. 앞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무리한 말씀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시의원 선거하기 전에 그때 만나서, 그때 되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되게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는데, 역시나, 당선이 되셔서 지금 의원을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의원님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좀 어릴 때 좀 약간, 힘겨운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좀 어떠셨었어요, 의원님? 네. 네, 어렸을 때 제가 그러니까 4살 먹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아기 때니까 사진도 없고 또 어머님에 대해서 기억도 없어요. 얼굴에 기억도 없고 사실은 뭐 어머님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크다가 거의 뭐 누님 손에서 업혀서 컸어요. 누님이 4분 계신데 맨 첫째 누님은 뭐 연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미 출가하셨었고 조카가 뭐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그러고 셋째 누님이 계신데 그 셋째 누님이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불구예요. 그래서 장애를 앓고 계신데 옛날에는 지금은 뭐 휠체어 같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휠체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어 다녔어요. 기어 다니는데 제가 등에 막 올라타서 다니고 막 어렸으니까 아기 때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추억으로 생각한다면 추억인지 제 치부지요. 어떻게 보면 제 치부인데 이제 초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잖아요. 초등학교는 이제 9살 먹어 들어갔어요. 좀 늦게 들어갔는데 9살 먹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외부의 심부름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농빈 같은 거 이런 거 그때는 마을에 하나씩 나오면 조합장님네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타다가 이제 주고 이제 뭐 우체부가 거기까지 오기도 하지만 거의 오질 않잖아요. 산속에 살았으니까 산속으로 한 1km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우체부가 오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장님 댁에다가 이제 맡겨 놓으면 그거를 제가 가서 찾아다가 갖다 드리면 누님한테 드리면 이제 누님이 이제 독학으로 배웠어요. 한글을.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펜팔을 거기 새농민 속에 펜팔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펜팔을 이제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걸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가 심부름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우표 살 돈이 없으니까 예. 집에서 그 닭을 좀 예. 키웠어요. 예. 근데 그 닭이 계란이 하나 나면 예. 계란을 하나 저를 줘요. 예. 이거 갖다 팔아서 예. 우표 사서 편지를 붙여라. 아, 네. 그래서 심부름을 제가 잘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 우표 그 계란 하나가 그때 당시 7원이었었어요. 예. 7원인데 우표도 7원이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여유 돈이 좀 남았으면 예. 그 돈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사 먹고 이렇게 할 텐데 따먹고 할 텐데 그렇게 뭐 여유가 없이 빡빡하게 그냥 7원 팔아서 7원으로 우표 사서 붙이고 나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해미 읍성 앞에가 그 네. 학교가 있었죠. 네. 읍성 내에. 읍성 안에 학교가 있었어요? 읍성 안에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우표를 그 안에도 우체국이 있었고 읍성 성 안에. 그럼 거기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이제 그 학교방 가게방이 있었죠. 그럼 그때 당시 일원이 2개에서 누가라고 있었어요. 누가라는 게 일원이 2개인데 그걸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일원을 주고. 우표는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사 먹고 나니까 이제 편지를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머지 6원도 다 사 먹어야지. 그 다 사 먹고서 편지를 이제 못 붙인 거죠. 못 붙이니까 어린 마음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못 붙이는 큰 이제 근심 걱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옛날에는 전주가 그 나무 전주로 돼 있었어요. 그 나무 전주 까만 나무 전주인데 나무가 이렇게 쫙쫙쫙쫙 갈라졌잖아요. 그 위에 이제 전선이 쫙 가잖아요. 거기다가 딱 꽂아놓은 거야. 뭘요? 그 까가진 틈에다가 이제 편지를 거기다 꽂아놓은 거지. 꽂아놓으면 이제 타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꽂아놨는데 실제로 갔어요. 오호. 갔는데 그게 그 당사자한테 간 것이 아니라 그 반송돼서 온 거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게 이제 뭐 누가 붙인 건데 왜 여기가 있지 하고 이제 다시 뽑아다가 이제 누님한테 이제 갖다 준 건데 누님한테 이제 들켰죠. 난 붙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거짓말한 게 뽀록 난 거죠. 그래갖고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 치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참 그렇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누님이 참 훌륭한 누님이시라서 지금 연세가 좀 저하고 1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조치원 거기서 사시다가 지금은 어디 딴 데로 좀 이사를 가셨는데 자녀가 2남 1녀를 뒀어요. 그래갖고 훌륭하게 잘 키워서 장한 어머니상도 받고. 그 누님이? 누님이. 네, 펜판에서 결혼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뭐 펜팔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일본 그 여자분하고 펜팔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나네요. 보면은 의원님은 되게 집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되게 사랑받으면서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의원님과 관련된 그 시의원 당선을 위해 굳이 인위적으로 학력을 만드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그냥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 당당하게 시의원에 도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되게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떠신 건가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즉, 쉽게 얘기하면 학력사회, 어떤 사회의 그, 사회적 지위를 갖추는 그런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꼭 학력을 가지고 그렇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보다는 좀 실력 아니면 능력, 인성 그렇죠.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더 일을 좀 잘하고 낫지 않을까. 또 뭐냐면 정치인은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성이 만약에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잘못 자기 이득을 위해서 써먹었다면 그렇죠. 오히려 안 선택하니만 더 못하지 않느냐. 맞아요. 차라리 잘 모르면 누구한테 배워서, 안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법독한지요. 거기 검색하면 안 나오는 거 없어요. 그렇죠. 요즘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이거 있습니다. 법률도 금방 검색하면 바로 뜨고 이런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쪽으로 그렇죠.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게 그렇죠. 가장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시의원으로서 특출난 능력을 또 발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인성이나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시의원 뭐 정치인을 하는데 가장 큰 저건 것 같아요. 이수 의원님이 이제 2018년도에 당선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좋은 활동들 많이 이제 펼쳤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고제 관련돼서 또 의원님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정 활동은 이제 처음에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꿈도 많고 막 할 것도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가장 저도 좋지만 이제 민원들이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원들이 거의 행정에서 이미 한번 부닥쳐 봐서 그렇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의원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행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죠. 되겠군이 만들어 주면 그게 해결이 됐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분이 참 좋고 그래서 의원을 제가 선택한 게 참 잘했다. 의원으로서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일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일은 좀 특출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향후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제안을 많이 해요. 근데 조금 집행부가 좀 받아들이는 거를 조금 소홀히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간호로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간호로 같은 경우는 수질 정화한다고 모래톱을 다 지금 파서 가져가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모래톱이 사라지면 그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서식하는 그런 어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980년도죠? 80년도 그때쯤 농토를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천수만 그 보고를 막아서 그렇게 버려놨으면 근데 우리가 그걸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만이라도 좀 청정하게 잘 가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속상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뭐 짱어도 잡아먹고 뭐 묵구이도 잡아먹고 그렇죠. 망둥이도 좋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숭어도 지금 없어졌죠. 이게 이제 거의 기수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종들인데 이게 천수만을 막아가지고
그리고 민물과 그 썰물이 이제 민물이라네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어도 없어졌지. 뭐 묵구이라고 옛날 게 큰 것도 많았었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은어니 뭐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다음에 우리 또 후손들한테 또 그걸 그대로 또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후세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서 물려주는 게 우리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렸을 때는 해미 그쪽 바로 앞에까지 바닷물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생각하시면 조금 요즘은 안타까우실 것 같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 시위에서 5분 발언에서 그 해미 순교 성지 관련해서 예,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 뿐 아니라 서산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 국제적인 성지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의원님 지역구에 보면은 좀 유명한 관광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한 의원님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국제 성지로 선포가 된 것은 제가 5분 발언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 9,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 우리 서산시한테 준 축복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교황님이 다녀가신 그 성지에 대해서 그분이 교황님이 한 2,000여 명이 되는 이름 없는 그런 순교자들이 순교 정신을 어떤 내놓으면 뭐 살려주겠다 했지만 목숨과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교황님께서 이제 국제 성지로 등록을 했는데요. 성지는 우리는 전 세계에 28곳이 있습니다. 28곳이 있는데 성지가 있고 국가 성지가 있고 국제 성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수준이 이제 국제 성지는 교황청에서 직접 승인을 해줘요. 교황청에서 직접 승인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28곳 중에서 그 중에 최고 수준인 교황청에서 승인한 그런 국제 성지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참 그렇죠. 희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민항의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국제 성지를 찾는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그런 순례객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비행기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 타고 오셔서 거기서 이제 순례를 하시고 이렇게 또 관광지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3월 달에 정세균 총리님을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서산 민항이 꼭 유치돼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유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총리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반응은 그분은 오늘도 뭐 즉답은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끄떡끄떡. 아니 근데 총리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뀌었지 이제. 안타깝습니다. 오래 했으면은 데릴 뻔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중고제 가무학축제가 처음으로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수 의원님이 그 전국 최초로 중고제 관련한 또 도시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런 도시들 중에서는 서산이 최초로 중고제 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5분 발언 통해서도 중고제 보존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셨었는데 중고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중고제는 우리 서산이 중고제의 시원지라고 그렇다고 봐야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의 그 8대 명창이신 그렇죠. 네. 우리 고수관 명창님, 네. 박만춘 명창님, 네. 그리고 또 근대에 네. 또 신- 5대 네. 명창 중에 한 분이신 그렇죠. 또 심정순 네. 명창님. 그분이 맥이 이제 그분에서 끊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수봉 씨, 네, 네, 심수봉 씨 가족인데, 그분의 애손주죠, 예, 애손녀 예, 이혜리 씨. 예. 그분이 이제 승무를 또 예. 이어가고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해서는 맥은 이미 끊겼다고 네, 보는데, 그래도 우리 서산 지역에서는 이혜리 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네. 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이 중고제를 계속 이어가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지죠? 그 동편제나 서편제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지역에서 다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공주시의회에서 공주에서 그 중고제를 좀 이어가겠다고 네.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그거를 삭감했어요. 삭제했어요. 예. 근데 그 이름이 갑자기 이성 누군데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네. 중고제가 우리 거냐? 그러니까 공주에서 네.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갔다고 해서 네. 그래서 뭐 그게 중고제가 우리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래서 서산시나 이런 이제 서산시라고는 칭하진 않았지만 네. 다른 곳에서 보면 웃는다. 그렇다시피 네. 우리 중고제는 우리 서산에서 이제 시원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관리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계속 개발을 해서 네. 이런 걸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의원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네요. 중고제 보존에 회원이라서. 그러셨어요? 네. 하반기 원구성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이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다른 동료 의원분들한테. 그 민주당 시의원단 투표에서 최다 투표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하반기 서산시의 의장은 하지 못하시게 됐고, 네. 조금 억울하시죠? 억울하다고 보기는 그렇고 사실은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원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시민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의원으로서는 좀 존재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보다도 더 앞서서 이제 양보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의회를 끌어가면 오히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면 네. 의회로서는 존재감이 상실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의원님이 거기서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엄청난 파행이 그렇죠. 벌어졌을 텐데 의원님이 양보하시면서 딱 그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남은 임기 1년 동안 역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전 질문에 관광지 얘기를 제가 또 빼놨네요. 네네네. 관광지 활성화를 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물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까먹고 관광지 활성화를 하실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전체적인 서산시를 놓고 봤는데 서산시는 이미 대산 지역에는 이제 공업특구로 그렇죠. 이미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한 이제 부석 쪽에는 이제
웰빙 특구, 그렇죠. 웰빙 특구로 이미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서산 시내 중심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동부 지역은 우리 관광 특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관광 특구로 가야 되는데, 이 관광 특구를 조성하기 앞서서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현재 간월암서부터 운산까지가 서산 구경 중에 6경이 다 있습니다. 6경이 그쪽으로 다 물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서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연계가 돼야만이 관광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생기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1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이 와야 돼요. 외국인 관광이 10만 명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연간 그 월로 따져서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그렇죠. 와야 된다. 근데 많이 오긴 와요. 오는데 우리가 서양 사람은 금방 구별이 되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그렇죠. 구별이 안 돼요.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외국인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많이 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천장암에서부터 저기 그 마해삼존들까지 가다 보면은 거기 천혜 자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국가 보물도 엄청 많고 국가로 지정된 동물들이 이제 또 마해삼존들도 있죠. 거기서 넘어오면 태실도 있지. 그리고 또 개심사도 있죠. 거기 또 하여튼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봤을 텐데 엄청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건 그렇다 치만 또 이제 그 자연경관으로 이제 지정돼서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서산목장 같은 경우. 거기도 멋있죠. 서산목장이 우리는 매일 봐서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딱 보는 사람은 여기 좀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뭔가 좀 카메라를 좀 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생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외지에서 저도 친구 오면 거기 데리고 가요. 그럼 또 거기 용비지도 있죠. 각 저수지가 보면은 진짜 경관이 좋아요. 그리고 고풍저수지도 거기에다가 구름다리 말고 예산에는 출렁다리, 출렁다리 그런 거를 좀 설치하자고 그랬더니 굳이 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꼭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요즘 뭐 스카이서퍼라든지 뭐 공중에서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레저 시설들을 많이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막 그냥 다 파헤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철탑만 세워서도 그런 지상으로다가 더 연결이 되는 그런 레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치를 다 해놓게 되면 앞으로 이름이 이제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테고 그리고 또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다 체크가 되죠. 카드를 사용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명단도 주어지지.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시설을 좀 많이 하자 했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저기 실 과장님들 모셔놓고서 제가 이제 PPT로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공감을 얻긴 얻었는데 공감만 얻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레저 시설을 하는 조례를 또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통과를 못했어요. 의원들이 통과를 못 시킨 게 아니라 그거를 맡고자 하는 과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레저 시설이라 하면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근데 관광 쪽으로 가다 보니까 관광산업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건 아니다, 이건 내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서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참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면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고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고용도 창출이 되고 이게 엄청 좋은 건데 그렇죠. 공감만 해놓고 안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속상하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공감을 얻어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더 노력을 했어야 돼. 그래서 쉽게 관광과장이나 신무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노상권 관광과장님이 전에 여기 와 있었잖아요. 그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시지부지 해버렸지. 근데 그분은 참 열심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죠 간호로에 관광 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4천억 이래서 그분이 그것도 섭외해서 다 해놓고 가셨고. 거기를 그전에는 땅 못 팔아먹어서 안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재평가에서 높은 가격에 또 팔고 이게 잘만 이루어지면 서산시는 잘 되지 않을까. 그러냐면 지금 간호로 황금산에서부터 저쪽 내리 쪽으로 다 이제 다리 연육교가 생기잖아요. 연육교가 생기면 서울에서 내려오면 고속도로 타고 거기까지 오면 거기서 막바로 연육교 타고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태안으로 넘어가잖아요. 태안으로 넘어가서 77호선을 타고 쭉 가면 그렇죠. 어디 가느냐 솔빛대교 건너가잖아요. 안면도 솔빛대교를 건너가면 해저터널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완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게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나마나도 이제 이쪽에서 그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쪽을 또 공유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요거를 성공리에 이끌어 놓으면, 그리고, 해안단지 좀 조성하고, 그리고, 가야산 쪽에 좀 많이 좀 개발하고 하면, 시장님 좀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의원님이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겠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일단 그래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너무 말이 지렸나? 아니 너무 좋았어요. 우선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됐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우선 거기에 대해 이제 감사를 드리고,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1년 남은 임기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한 시의원으로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고 그 힘으로 다음 선거에서도 재선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산시의회 이수희 의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8회차 통통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